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오늘 투자자분들께서는 하루 종일 매매보다는 우선은 지수만 봐서는 관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크게 지수는 움직이진 않는데 그 가운데서 또 가는 종목들은 잘 갑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바다 관련된 크게 조선, 해운, 그렇지. 바다 건너는 상사, 그렇죠. 아니면 수산물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별 호재들 소식들을 안고서 강세 뜨는 종목들은 꽤 눈에 보이는 형국이네요. 참 많이 얘기해서 지겹지만 지수만 봐서는 그냥 이렇게 잔잔한 것 같은데 또 그 안에서는 또 뜨거운 국내 장인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종목 진단 받아보시면서 걱정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02-320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네. 유튜브 채팅창에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꼭 가지고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거 매수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종목이 있다면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 남겨주시죠.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거의 한 900명 가까이 시작을 합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미란 앵커 더 네. 빨리 오셨어요. 토마토는 영원합니다. 디톡스 친구 토마토. 와. 디톡스 니나에서 네. 토마토를 디톡스로 만들고 있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 미란 앵커가 좀 더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 디톡스를 통해서 매달 내가 몇 킬로그램씩 감량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수치로 올려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훨씬 더 신뢰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미란 선배라고 하지 않고 이제 디톡스 선배라고 해야 되겠어요? 디톡스 선배 네. 아주 좋네요. 자, 좋은 날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병욱님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호박님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사말이다 안녕하세요로 거의 통일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진용님까지도.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인사해 주시는 게 어딥니까? 아니 사실 안녕하세요가 뭐 당연한 인사말이긴 한데 다 똑같이 안녕하세요 하는 날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좀 재밌습니다. 네. 자, 지금 연금술사님 정도까지만 지금 네. 종목을 올려주시고 다른 종목들은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연금술사님의 종목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럼 나도 좀 올리자라고 네.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 진단 빨리 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그 가운데 역시 저희가 이야기를 하니까 변주들이 들어오네요. 똑똑박사 아이디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일양이흑야음양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조금 변주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일홍님 두분 앵커님 점점. 네. 좋아요. 그리고 우리 미란 앵커 디톡스 얘기하면서 네. 결국엔 먹는 얘기합니다. 새우깡의 후속타. 아니 잠깐만요. 네. 조금 전에 토마토 랜드에서도 먹태깡 얘기하던데. 그래요. 아니, 이게 맞아요. 뭐길래 요즘 저도 뜬대요. 한 어제부터인가요? SNS 계정 들어가 보면은 네. 주변에 친구들이 다 이거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고 출근을 했더니 이 방송국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확실히 좀 뜨거운 그런 과자가 아닌가. 옛날에 허니버터칩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소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오늘의 랭킹 주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뭐죠? 키워드는 오늘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뭔가요? 오늘은 정보 보호의 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정했습니다. 별 날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번 이제 꺾어봤는데 뭐죠? 보호를 하려면 그렇죠. CCTV로 쫙 봐야 되죠. 그렇죠. 찍찍. 그래. 빅브라더 들어와. 특집. 들어와. 네, 네.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도시는 이렇게 네. 써놨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빅브라더까지 갈 게 있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저는 그냥 내 귀에 도청장치 특집이 어떻겠냐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원하게 패스 당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싱가포르, 서울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이데라바드 알 수 저거 없는 뭐예요? 곳도 있고요. 하이데라바드? 그 도시인데 어떤 도시고 또 델리, 뉴욕 이렇게 큰 도시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뉴욕이라든지 싱가포르, 델리도 그렇고 네. 사실 서울도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그럼요. 잘 알려진 도시들인데 하이데라바드는 제가 상식이 조금 모자란 건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 낯섭니다. 저도 찾아보고 알았고요. 네. 생각보다 이게 땅덩이가 넓다고 해서 CCTV가 무조건 많이 설치되어 있다. 오호. 이런 선입견은 조금 벗어주시면 오늘 종목 맞히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종목이 아니라 랭킹 아닌가요? 랭킹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시 증권방송 진행자들입니다. 입에 붙은 거가 있어가지고요. 만사 종목. 그렇습니다. 비결이 다 종목으로 되죠.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 되는 곳에는 가지 마라. 네. 아빠 마음. 물가론의 창시자. 그렇죠. 경제론 우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도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가지 말아야 될 곳과 가야 될 곳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여기 단골 고객님께서 오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뜨끈뜨끈합니다. 아진산업입니다. 오호. 7,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비중은 10%. 오늘 좀 밀립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도대체 장기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 장기의 평균은 한 6개월 정도를 생각한다. 네. 상당히들 연이, 빨리 매매하시죠. 저는 한 1년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돼요. 자, 아직은 15,000원. 사실 근데 좀 많이 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폼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장기 15,000원 지금 마음속에 생각해두고 계세요. 2배? 2배? 이 2배 쉽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진산업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지금, 10% 사서 장기로 15,000 보면, 100% 보려고, 근데 장기, 아까 앵커님 6개월 그러면, 단기와 장기를 이제, 교과서에 투자론을 나눌 때, 투자론에서 보면, 1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평균적인 투자 기간이 간접 투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한 11개월 되고, 11개월 정도 1년, 우리는 한 3개월 정도를 주로 보유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 투자가의 이제 펀드 매매도 회전율이 400% 정도 되니까 1년 한 4번 정도 매매를 하는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주가를 단기적으로 계속 사고 파니까 종합 주가 지수보다도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한 번 사면 그 기업이 꾸준히 계속 성장한다면, 산업도 성장한다면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다. 그게 장기 개념이고, 산업이 성장하기 3년 전에 그때부터 발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성장한 산업은 2차 전지 쪽은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사면 가격을 보지 않고. 그런데 이것은 자동차 산업이죠. 아진산업은 자동차의 부품이에요. 그럼 일단 아진산 자동차의 부품이니까 2차 전지 쪽은 성장을 많이 하니까 2차 종목 배터리 같은 이런 건 팔 필요가 없죠. 각 소재 업종은. 그런데 이것은 자동차 부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가 성장하니까 자동차가 성장한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배터리도 자동차 부품이에요. 그런데 전기차에 들어간 부품이기 때문에 그 전기차는 글로벌적으로 미국은 지금 우리가 전체 10% 정도 되니까 글로벌 한 20%대까지 갈 때까지 고성장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미국도 2배 가야 되고 우리나라도 한 10% 2배 가야 되고 평균적으로. 그러면 중국은 한 20%대 왔기 때문에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 관련 주식은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매매를 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에 관련된 전기차는 성장하니까 배터리 들어가 이런 것은 오히려 사야 되죠. 빠지면. 그런데 이건 자동차 부품이니까 자동차는 성장을 거의 못 하는 거죠. 지금 연간 두 자릿수 성장을 못 합니다. 7%도 성장을 못 하기 때문에 한 3, 4% 성장이.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충 보면 코스피는 한 11배, 10배 이렇게 정도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성장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한 PER 10배 정도 보면 고평가예요. 그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한 5배, 6배 정도밖에 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작년에 462억 자동차 부품 중에 차체 이런 거 보강제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공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현대기아차 잘 나가면 이것도 잘 나가요. 지금 미국 잘 나가는데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 275억 나왔어요. 143억 엄청 성장했죠. 그러면 올해 당연히 요 462억은 더 돌파. 2017년도에 한 38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작년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상 고점 얼마일까를 보면 이 주식이 17년도에 17년도인가요? 여기에 17년도 실적 잘 16년도까지 갔을 때 고가가 16년 8,000원대였어요. 8,000원 초반. 그럼 지금 여기 왔잖아요. 그럼 왔으니까 현재 과거에 잘 나갈 때 한 400억 정도 이익 나올 때까지는 간 거예요. 근데 이때 이익이 17년 이익이 끝없이 줄어서 100억 이하로 줄었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은 다시 실적이 좋으니까 주식 올라가는 거죠.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현대기아차 잘 나간, 같이 잘 나간 거예요. 근데 점유율이 현대기아차 9%대에서 6% 왔다. 지금 7% 오니까 다시 구조조정 끝나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망할 부품선 거의 다 망하고 남은 회사들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이 자동차도 성장 전체 경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더라도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바뀌면 기존의 OEM 업체들 뭐 폭스바겐, GM,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혼다, 도요타 전부 다 과거에 잘 나갈 때 점유율 뭐 10% 내외 이렇게 8% 내외 이렇게 저는 장기로 계속 줄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집중화돼서 집중화가 이제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손절가를 정하고 자동차 부품주는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윗골에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 가는 거죠. 지금 7,500원 사가지고 손절하기 싫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올라왔는데 안 하다가 손절하기 싫으니까 난 장기로 15,000원 갈 거야. 그것도 비중 10% 사서 물리면 이제 결국 장기 투자하기 5,000원 오면 다시 3,000원 이렇게 오면 실제 안 나지 몇 가 내려온다 어떻게 기다리겠냐고요. 여기서 장기 투자할 거야 해가지고 몇 년 기다려 지금 기다리면 한 6년만 7년만 본전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100% 간다는 보장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적정 주가를 작년에 저가 2,300원에 10배, 5배, 11,000원 정도, 10,000원 정도가 목표가예요. 자, 그럼 9,500원 정도 목표가 드리는데, 그럼 이 정도죠. 여기 2016년도 고가 돌파할 거 보이기 때문에 9,500원이. 그러면 7,500원에서 2,000원밖에 못 먹으니까 20, 30%니까 그냥 단기 매매예요. 자, 그래서 저는 비중 10%니까 더 내려가면 실적이 잘 나올 거 보이기 때문에 6,500원 정도 이하로 오면 비중 10%더 사서 물 타가지고 여기 목표가 단기 밑에 내려가면 7,300원 정도 목표가니까 돌파하면 뭐 한 9,000 내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올해 하반기 중에 팔고 나오셔야 된다. 뭐 1년 이상 끌고 갈 주식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단해요. 현재는 뭐 보유해도 되니까 보유하시고요. 전략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께서 요즘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아진산업과 관련해서 올려드렸고요. 네. 최병훈 전문가의 보유 의견 드리면서 가격 전략 잘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졸파고TV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출첵해주셨고요. 출첵.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 잘 듣고 계시다가 이제 네. 딱 남겨주셨습니다. 진단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아유,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새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 959분 정도 계신데요. 슬슬 뭐 1000대로 금방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조정환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이죠. 네. 자, 코아시아 CM 보겠습니다. CM? 자, 코아시아는 아는데. 그쵸. 예. 코아시아는 익숙한데 CM은 저도 굉장히 낯설어요. 자회사인가요? 자, 네. 일단 그런데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요즘에 불편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굉장히 작네요. 자, 매수 가격이 2,248원이고요. 비중은 6% 많지는 않으신데요. 1,600원대까지 내려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때 2만 원 정도까지도 갔던 종목이거든요. 예, 예. 계속 하락인데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라는 질문.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 요즘에 뭐 신저가 기록하는 종목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려가는 건 뭐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멈춰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건지 아니면 계속 내려갈 종목인 건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예. 자, 최병호 전문가님, 코아시아 CM인데요. 이거 자꾸 빠집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까 우리 앵커님 시작할 때 제 물가론이라 물가화니까 이제 뭐 CPI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생산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론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바닷가 그냥 내울가라도 우리가 이제 내가 같은데 시골 같은데 도랑, 천 이런 데 가서 빠져 죽거든요.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다. 즉 시골에 가도 이렇게 겨울에 가면 냇가에 보면 웅덩이가 푹 파진되겠어요. 파지면 거기에 물이 많으면 수영하려고 들어갔다가도
애들이 거기서 빠져 죽거든요. 주로 사고가 나요. 그 지역 막 그러면 그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죠. 그럼 내가 수영을 못하면 근처를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친구들 노니까 막 수영 잘하는 친구들 놀아서 저기서 막 빠져. 그래서 난 초보자인데 가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못 나오거든요. 저도 어릴 때 냇가에 빠져가지고 거의 막 실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수영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수영을 막 몇 번 배우려다가 못 배웠거든. 물에 뜨다가 말았다. 아직도 포기는 하지 않았어요. 계속 수영을 배워서 할 건데. 그래서 물가에 잘 안 가거든요. 이것은, 이 주식이 무슨 주식이냐면, 카메라 모듈, 렌즈 모듈이에요. 그럼 카메라 렌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 모델이, 당연히 지금 휴대폰이 언제 나왔습니까? 스마트폰 2008년도 애플이 나오고 2010년도 갤럭시가 시작된 것이죠. 그럼 이동통신 관련된 것은 전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은 전부 다 렌즈부터 시작해서는 2010년도에서 우리나라 갤럭시는 2013년도가 거의 고가예요. 갤럭시 3까지 나올 때가 3 지금도 써도 됩니다. 그 정도로 성장을 못하는 분야입니다. 핸드폰 지금 잘 안 팔리잖아요. 5년 전에 산 것도 지금 아주 좋아요. 그러면 잘 안 팔린 결제 수요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분야는 먹고 살기 진짜 힘든 거예요. 정말 1등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1등도 쉽지 않은 거, 카메라 렌즈 부품은. 1등 카메라 렌즈라든지 관련된, 이런 부품, 이런 게 1등주는 MC넥스거든요. 그럼 MC넥스도 보면 주가가, 1등조차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얘는 자동차 부품으로 카메라 모듈을 가가지고 다행히 19년부터 21년도 갈 때 자동차 앞으로 카메라가 자율주행은 다 되니까 그래서 갔지만 또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도 많은 게 스마트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러면 관련된 주식은 특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위험한 거죠. 단기로 가격만 하지 말고 그러면 이익을 보시면 컨센서스 보면 이 적자가 계속 났어요. 135, 132억. 저는 이렇게 왜 주식을 하면서 피 같은 돈 단 1원이라도 100원이라도 10% 이러면 10원 잃잖아요. 100원 투자했다. 단 1원도 이럴 주식일 같으면 근처에 안 가야 되는 거죠. 적자 기업인데 카메라 모듈에 성장도 못하는 산업에 가서 있어봤자 호송 세월인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으면 초보자는 그냥 2차 전지만 5년 동안 가 있었으면 무조건 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도 인공지능 가 있으면 무조건 벌어요. 그죠?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반타작이 됐든 어쨌든 소위나든 다 팔고 나와서 근처에 가지 말라는 거죠. 차트도 보지 마세요. 봐봤지 안 돼요. 그죠? 보면 한 방 올라가고 소나기 적자면 그냥 빠지잖아요. 분석할 근거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코아시아 CM이라는 주식을 알아가지고 저도 잘 모르는 주식 알아가 찾아와서 진단해봤자 아무 요청이 안 됩니다. 그냥 앞으로는 이런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가 안전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안전한 지역 가서 놀아야 되는 거죠.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 돈 많은 사람 지금 어디가 1급 투자자 가 있는 데는 2차전지, 인공지능, 돈 진짜 많은 사람 엔비디아 이런 거 가 있어요. 각 10년 들고 있어야 되잖아. 물리면 더 사면 돼요. 안 사면 기다리면 돼요. 이게 안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꼭 매도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부품 관련주는 전혀 관심에서 제외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코아시아 CM 살펴드렸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 쪽이죠. 휴대폰 부품 관련된 거를 네. 지금 주류로 보기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쪽 넷가는 가지 마십시오. 네, 예. 그래서 정확히 그렇게 강조해 주셔도 넷가는 여기 적용이 됐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략 매도, 아쉽지만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코아시아 CM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우리가 수익으로 더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프겠지만 좀. 맞아. 예. 그 안 되는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가 손실을 줄여가겠지. 이렇게 하면요. 다른 종목으로 갔을 때 더 빨리 손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놓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둘도 그 진단하는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네. 가끔 그냥 갖고 계세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근데 차트 보면은 몇 년 동안 이래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전량 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상처받는 것보다는 네. 내가 드디어 수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요렇게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을 2개를 하고 왔고요. 네.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쇼 주제 이야기 잠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잊어버릴 뻔했어요. 네네. 자, 정보 보호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도시 맞춰보고 있는데요. 5위 알아볼까요? 5위 뭡니까? 뉴욕. 뉴욕이 의외인데요? 네. 뉴욕이 저는 1위라고 생각했는데, 뉴욕이, 이게 1제곱 마일당, 킬로미터로 다치면 한 2.6km 정도? 2.6km 정도니까 상당히 먼 거리예요. 저거 뉴욕이에요? 설마 지금 실시간입니까? 약간 설레는 느낌이죠. 이거 어쨌든 뉴욕에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235대. 지금 시야에 저희가 보이는 저 정도면 1마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길이가 한 230개 정도 CCTV가 달려있다는 거죠. 저기도 제 생각엔 한 100개 이상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근처에 CCTV 진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뉴욕이 5위였는데 하이데라바드는 도대체 어디냐 말이에요. 하이데라발라드 이거는요. 저기 잠시 뉴욕보다 후에. 많다고요? 그럼요.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4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네.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우리 연금술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네. 이제 수익으로 한번 바꿔주셔야 되는데 동국제강이에요. 사셨던 가격이 1,800원. 네. 그러니까 약간 손실인데 이제 재상장 했잖아요. 이거 분할해서 상장하고 나서 네. 처음에 진짜 좋다가 그 다음날까지만 좋았고 그다음부터 계속 내려갔죠. 네, 그래서 지금 올렸던 거 거의 다 뺀 거 아닌가요? 다 내려갔고 그렇죠. 더 밑으로 살짝 더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계속 팝니다. 동국제강. 목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1,800원에 10%인데 동국제강 어떻게 할까요? 동국제강, 철강, 제강 이쪽 하는 이제 제조업입니다. 그러면 철강은 이제 고로 있고 전기로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이 동국제강은 전기로로 주로 철석크랙 가지고 철강 제강을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은 전기료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품값도 비싸지만 생산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마진이 거의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철강이 관련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놈, 이 포스코도 철강 얘는 고로 위주로 이제 이렇게 있어도 얘는 계열사부터 자회사를 전부 다 철강으로 성장을 못 하니까 그래서 친환경 소재 쪽을 완전히 탈로코메 가서 앞으로 2030년 이 관련된 그룹 60조대를 매출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철강주 있으면 1등주잖아요. 지금 친환경 관련된 주식을 그렇게 매출을 막 60조대 소재 쪽 한다니까 지금 80조 정도의 매출이 포스코홀딩 나오는데 친환경 관련 그렇게 많이 나오면 앞으로 성장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강주를 사고 싶으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동국제강 같이 전기로라든지 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 그러면 전기로를 주로 쓰는 기업들은 마진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 즉 상승 동력이 없어요. 오히려 하락 이유만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동국제강이 싸니까 8,000원이니까 그걸 사고 포스코홀딩스는 40만 원이니까 비싸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기업 분석을 하지 않고 주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이라도 동국제강은 매도를 하셔서 지금 1,800원이니까 싸다고 생각하는데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식은 물려도 손해났다고 제가 팔라는 게 아니라 상승할 수 있는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를 찾아서 주식을 하는 거죠. 그럼 포스코홀딩스는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많아요. 제가 포스코홀딩스는 2차전지 또 수혜도 많이 받지만 포스코 퓨체미 근데 사상 고점인 76만 5천 원은 반드시 돌파해요. 25년도까지. 올해 돌파할지 내년 돌파할지 모르지만 25년도는 친환경 소재 엄청 나오니까 76만 5천 돌파하니까 40만 원 사도 30, 40만 사면 더블이 나오잖아. 2, 3년 기다리면. 여기 30만 원대는 20만 원대는
2조 8천억, 3조치, 3천억 사도 손실을 볼 수 없는 구조예요. 이걸 공부하는 거죠. 제가 배워야 산다 작년 8월에 28만 원대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이제 포스코도. 그러면 바뀌었으니까 애가 정상적으로 이제 새로운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서 완전히 탈바꿈 된 거잖아요. 이 기업이. 그런 것은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요것은 그냥 인적 분해를 해가지고 동국제공 홀딩스부터 이렇게 인적 분해 한다고 뭐가 바뀐 게 있나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철강만 떼내가지고 하면 그것만 나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큰 손실 아니기 때문에 10% 정도밖에, 10%대밖에 안 돼서 손절하고 나오셔서 철강을 사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포스코홀딩스로 이동하시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일단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연금술사님의 동국제강 우선은 전략 매도 의견이 나왔고요. 네.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잘 갈아타셔서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유튜브 채팅창에 동시 접속자 수가 어느새 1000명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또 더 정성스러운 종목 진단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 레드 에로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붉은 화살님께서 이거 좋네요, 레드 에로. 벌써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거 맞죠, 지금? 딱 바뀌죠? 자, 그런데 종목도 진짜 그렇습니다. 아, 오늘 태광이에요.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자, 태광 17,400원에 와, 비중이 60%. 축하드립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자, 7% 넘게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태광, 레드에로가 진짜 윗방향으로 쭉쭉 가고 있는데요. 아, 이름대로 가요. 이거 새로운 영역으로 뻗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더 갈 수 있을까요? 요즘에 사실 뭐 이렇게 뚫어내는 종목들은 굉장히 빨리 가기 때문에 그렇죠. 태광, 더 쏜살처럼 다 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태광입니다.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욕심을 덜어내야 될까요? 더 부려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주식이 한번 가기 시작할 때 그 실적이 좋아서 가기 시작하면 빨리 파시면 안 되고, 목표가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목표가 지금 2만, 여기 보시면 2만 지금 1,000원 정도 대인데, 그 다음 2만 3,000원 사이가, 매물대가 많아요. 길게 보더라도. 매물대가 많은데, 그러면 요 위에 4만 1,000원의 사상 고점인데 2008년도 고점에서 그럼 내려와서 여기 보시면 2008년도가 왜 사상 고점일까요? 이걸 먼저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태광은 이 간 이염새라든지 이 밸브부터 간 이염새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조선인업 있죠. 그럼 조선 배 만들면 그때 그 껍데기는 이렇게 배가 둥그렇게 돼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파이프부터 이런 거 다 완전히 플랜트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조선이 잘 나가면 당연히 태광의 이염새는 많이 들어가겠죠. 안에 배 건조할 때 이렇게 안에 안쪽에 설비를 하면 그 다음에 화학 공장 많이 지을 때라든지 단조해서 이런 걸 다 이익을 보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는 조선주가 100배 갈 때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7년 만에 50배 가고 현대미포가 147배 가고 그럴 때니까 2018년, 2007년도까지 현대중은 제일 고점이었는데 현대미포도 여기는 2008년도 좀 늦었던지 소소문자 조금 늦어야 이제 안에 설비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는 중국 엄청난 성장 이걸 현재 기준으로는 교체 수요가 들어와서 실적이 좋아지면 이 정도를 돌파하기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배 만든 시대. 그러면 이때 중국의 서부 대기업을 위해서 배가 엄청 만들어져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4만 원대는 일단은 돌파를 못한다고 가정을 하고 주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목표가가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보면 좀 많이 가면 31,000원이고 이렇게 못 가면 뭐 23,000원, 4,000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가치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8배 정도 보면 지금 내년 2년 뒤에 한 800억 정도 내에 나오면 6,400억 지금 5,600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한 15% 내외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 3,000 정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2만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 하루에 갈 때도 이렇게 갔다가 월봉을 보니까 한 달 가고 못 가자. 그럼 이번 달이 고점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번 달에 고점이 나올 때 파는 거 아직도 음봉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다가 음봉이 딱 나오면 그때
절반은 파셔야 되는 거죠. 30% 정도 비중, 60%니까. 그럼 30% 정도는 23,500원의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절반 비중 추수는 23,500원은 절반 30% 청산하고 매도하고 나머지 30%는 31,000원까지 한번 돌파를 시도를 하면 보이고, 손절의 나머지 전량 매도는 여기 2만원 정도 깨지면 다 팔면 되죠. 그러면 이익 실현이 확실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창 컨디션 좋은 태광을 살펴드렸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쪽의 활약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쭉쭉 달려나갈 기세를 보여주는 좀 뭐 더 가까워도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 절반 비중으로는 3만 원대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더 크게 수익을 가져가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태광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태광까지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최병훈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런데 한 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 모시기 전에 요 얘기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5위 공개했고요. 네, 세계에서 CCTV가 많이 설치된 도시 4위 가겠습니다. 갑니다. 하이데라바드, 여기가 4위군요. 아니, 이거 하이데라바드. 어디입니까 도대체? 300대 넘게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게 네. 나라가 아니라 도시잖아요. 네, 예, 어디예요 이게? 인도. 인도예요? 인도. 아, 이거 궁금해 죽을 뻔했네. 네. 인도의 하이데라바드라고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델리도 인도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인도의 2개의 도시에 이렇게 우와. 탑5 안에 들 정도로 네. 많이 CCTV를 설치했대요. 아, 인도 사이다뿐만 아니라 CCTV가 대표되는 나라였군요. 인도 사이다. 아,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하이데라바드가 뉴욕을 제낄 정도니 뒤돌아보지도 못한 도시였는데 그쵸. 델리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쵸. 이야, 깜짝깜짝 놀라게 되네요. 자, 서울도 만만치 않은 곳이었고요. 싱가포르, 제 생각에 저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인도 하이데라바드 위에 있는 델리는 또 얼마나 많을지 그렇습니다. 3위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나머지 30분을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십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새빨간 셔츠를 입고 오늘 여러분의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아, 좋은 그런 흐름이 들어올 것 같아요. 요즘에 김민주 전문가 이 초곡이 굉장히 좋다고 지금 뭐 소문이 자자합니다. 2차 전지 장비. 아, 지금 아주 좋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얘기해서 자동차 부품들 이미 다 날아갔고. 그렇죠. 그거 미리 좀 얘기하시지. 미리 얘기했잖아요. 아, 얘기하시고 그걸 홍보를 해야지. 내가 홍보했으면 더 했다고. 좋았을 텐데. 이거 제가 했었어야 돼.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오늘 달가 종목들도 맡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오빠 달려 님께서가 아니라 오빵 달려 님께서 옷방 다려? 달려. 양지사.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네. 알 수 없는 아이디죠. 양지사인데요. 21,000원에 사셨어요. 아이고, 손실이네요. 올해 사셨으면 거의 4월 정도 레벨인 것 같은데요. 10%고요. 중요한 거는 양지사로 승부를 보시려나 봅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이러시는데 우선은 양지사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그렇죠. 회사인지를 좀 알아야죠.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양지사 어떻습니까? 그 양지사 같은 경우는 아마 시청자님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품절주라고 일컬어집니다. 품절주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유동 주식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발행 주식수가 1,500만 주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동 주식수가 290만 주밖에 안 되죠. 이렇게 이씨죠. 250씨 회장님이겠죠. 이씨 집안들이 이제 지분을 다 갖고 있고, 기업은 그렇습니다. 이제 지분을 51%, 뭐 대표는 중요한 쪽이 아니고 지분을 51% 이상 갖고 있어야지만 경영권 방어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뭐 이사들도 회고할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경영권 방어가 이제 철두철미하게 되는 건데, 양지사는 기업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뭐 이제 품절주니까 수첩, 뭐 다이어리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것을 보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조금 보고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트렌드는 맞지 않는 주식이고, 지난번 기관 행보 때 2만원대 공략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60일선
기준으로 하신 것 같아요. 지금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걸 갖고 가셨으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기댈 데가 없습니다. 실적 다 적자였고요. 뭐 앞으로 좀 좋아지겠느냐. 글쎄요, 요새 제가 목재 가격을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실적이 그 단숨에 좀 좋아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 좀 추세가 살아 있고 바닥 지지가 되었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그 권역에서는 뭐 추세가 살아난다 뭐 이런 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바닥권 지지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인 걸 너무 믿으시면 그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14,390원 하방 지지력에 관해서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단지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뭐 실적이 받침이 되면서 가는 주식도 아니에요. 약간 그 뉴스플로를 좀 타면서 어떤 테마가 좀 형성됐을 때 부각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확신이 좀 없고요. 손절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안 되고요. 손절가 저점 이탈 시 14,390원 이탈 시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요. 반등 목표가는 18,4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지사 그닥 좋지가 않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손절 가격 14,390원 그리고 반등 목표가 18,4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자, 서당깨님께서 양지사 종목 진단하는 동안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양지사는 연말에 달력 기대감, 점점점. 하면서. 달력 기대감. 달력 기대감. 요즘 달력 쓰는 사람이 없죠. 수첩을 다이어리나 이런 거 쓰면 모르겠어요. 아니면 폰에 그 헤드폰에 그 스케줄 이런 거 기록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종이를 쓰시는 분은 이제 그걸 옛날 아날로그 감성으로 쓰시는데 안 쓰시는 분도 많아요. 오랜만에 달력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추억에 잠기게 돼가지고 읽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원희님, 원준, 답도 없다님, 오픈했지 테크놀로지, 괜찮아님, 아니, 닉네임들이, 네. 이게 스스로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닉네임. 가조적인 약간 그런 느낌. 이게 답도 없다, 괜찮아. 대화를 던지는 듯한 닉네임들 보면은, 좀 저희가 정말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들레미님 토마토는 거꾸로 해도 토마토 이거 네. 무슨 맥락인 거죠? 들레미님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지금 맥락 없이 갑자기 끼어들고 계시니까. 정말 알 수 없는 채팅창의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알 수 있는 대로 돌아오죠. 좋아요. 종목 진단 가볼게요. 우리 똑똑 박사 에디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제가 다 똑똑해지는 것 같죠? 네. 자, 이 종목은 펜텍입니다. 매수 가격이 5,400원이고요. 아우, 비중이 많은데요? 50%.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사실 지금 가격과 뭐 거의 동일한데 50%를 담으셨다. 이거 한 방에 지금 이 종목으로 4말 건다는 게 아닐까. 이걸로 일어나실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똑똑 박사 에드님, 이게 진짜로 똑똑한 선택이 됐을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에드님께서 펜텍을 골라주셨는데 50% 담으셨습니다. 이거 똑똑한 선택인가요? 일단 그 기업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스펙 상장, 합병 상장된 회사인데요. 매출이 괜찮습니다. 저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아마 실적을 보고 사셨을 거예요. 재무 괜찮고요. 이 회사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1분기는 좀 좋지 않았어요. 뭐 1분기에 뭐 좋을 수가 없죠. 일단 카메라 모델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요 고객사, 대형 고객사들한테 이제 폴드 좀 납품을 좀 하고 있는데 거의 카메라 모듈이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요즘 제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수급세가 좀 가파르게 붙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은 뭐 개인 수급이 온다고 해서 주가가 견인차가 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뭐 전방선압이 바로 카메라 모듈 쪽이 좀 호조로 뭐 기대감 이꼴 플러스 바로 바뀔 것이냐, 이래 보이진 좀 않거든요. 뭐 AI에 따른 일단 수혜 확대 이런 기대감은 좀 있을 수 있겠죠. 스마트 팩토리까지. 지금 이제 보니까 오늘 사신 것 같아요. 비중도 좀 많으시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비중을 하셨을 때는 여기서 이제 바로 주가가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글쎄요, 뭐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됐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갔을 때는
충분히 수익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비중이 많으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중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 관점이라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는 좀 애매모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은 앞으로 전방 산업이 좀 개선되면 하반기로 갈수록 올해보다는 내년보다 내후년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단지 기대감에 따른 반등은 다른 오늘 뭐 반도체 파트도 상당히 분위기 좋은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 5,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는 6,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펜텍 살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이 카메라 모듈 쪽인데요. 5,000원과 6,000원 사이 생각해 두시면 좋겠네요. 똑똑박사 에디님의 펜텍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지금 3위를 바로 공개할까요? 공개 가죠. 네. 공개 가겠습니다. 네. 3위 보겠습니다. 3위 뭔가요? CCTV 많은 도시. 싱가포르군요. 그렇습니다. 387대 예. 1제곱마일당입니다. 그렇습니다. 2.6km, 제곱킬로미터죠. 여기에요? 싱가포르입니까? 야, 멋있네요. 저 싱가포르 안 가봤, 잠깐만요. 저거 움직이잖아요. 사진이 아니네. 실시간입니다. 우와. 이거 CCTV예요? 저거 지금 밑에 차가 움직여요. 맞아요. 와, 싱가포르 현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야, 거라고 우리 합니다. 담당 PD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어디까지인가. 예. 와, 저는 싱가포르를 개인적으로 가본 적이 없는데, 네. 뭔가 멋진데요? 창호형 거안 간 데가 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가본 데가 거의 없어요. 이런 거 나오면 저는 사실 같은 멘트밖에 안 해. 나라 얘기 나오잖아요? 그냥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CCTV고 뭐고. 참. 그런데 오늘은 뭐 주제가 CCTV니까 중요하죠. 다음에 국내 거를 좀 찾아봐 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안 돼요. 저 상상이라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자, 3위까지 알아봤고요. 나쁜 사람 1위와 2위만 남기면서 조금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네. 전화 왔다고 하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SM이요. SM. 이거 진짜 좋던데요? 잘 가죠? 얼마에 사셨어요? 10만 8천 원에 어, 10%요.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오늘 네. 뭐 12만 한 7천 원까지 갔잖아요. 맞아요. 12만 6,700원, 예. 예. 그래서 그때 그냥 팔을까 하다가 안 팔았거든요. 사실 어제와 오늘이 너무 잘 가니까. 그쵸. 네. 그리고요? 그래서 언제 팔아야 되나, 그게. 저는 이 차트를 보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어제는 완전 장대 양봉으로 확 올렸는데, 그렇죠. 오늘은 변동성이 있어요. 네, 윗골이 좀 답니다. 그래서 상승이 오늘이 마지막일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에 연결되신 것 같습니다. 알아봐 드릴게요. 네네. 네네네. 자, 김민준 전문가님, SM입니다. 어제보다, 어쨌든 오늘도 괜찮은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진입 타점은 기술적으로 사신 것 같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체감적인 트렌드하고 기관 쪽에서 보는 트렌드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엔터에 관한 그 분석을 해드렸는데 저는 엔터에 관해서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오래 주식하신 분들은 늘 이제 말씀드렸지만 주도주 쪽에서 승부 보라고 하거든요. 반도체, 2차전지, 2차전지 특히 2차전지 장비, 그리고 자동차는 특히 매매해라. 그리고 조선기계, 제약바이오 이 정도였거든요. 신재생까지. 우리 시청자님 이제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 요새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 엔터사들이 보면 실적이 좋습니다. 다 동의하고요. 근데 지금 주가 프리미엄이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에요. 이 엔터 종목들이 상당히 그 시총 상위에 좀 포진이 되는데 생각이 다 각자 틀립니다만은 저는 이 주식 사가지고 올해 간내면서 가져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조금 상황이 어제 하이브 상담을 했는데 하이브보다 좀 나은 거는 하이브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BTS 아석을 넘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엔터를 하게 되면 가장 못 믿을 게 사람이다.
연예인들 요새 마약 사건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태도 논란. 그래서 오늘 하이브 주가 보시게 되면 오늘 하이브 주가 못 갑니다. 하이브는 빠지죠. 근데 SM은 미리 예전에 좀 이슈가 있었고 공매도도 과열로 좀 지정이 되면서 주가 조정을 미리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정받고 가격 조정 국면에 우리 시청자님이 진입을 하신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거는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기술적으로 잘 했는데 매도를 이제 예술적으로 잘 해보고 싶으신 건데 이거는 이제 매매 관점이니까 그 길게 갖고 가시면 무조건 패착입니다. 요즘 최근에 그 나온 증권사 목표가는 14만 원인데 저는 뭐 별로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기술적인 모습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 차익 실현하는 게 맞고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 흐름이 지금 CPI 앞둔 관망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어제보다 현물이나 양대 시장 모두 별로 좋지 않은데 분위기가 괜찮아요. 어제는 뭐 2차전지, 그리고 오늘 아침 2차전지 장비, 오후에 지금 장중에 또 반도체로 좀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인데, 내일 만약에 CPI가 좀 낮게 나오면 더 뜰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내일 정도에 정리 시점을 잡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리 시청자님한테 13만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약간 네네네. 얼마나 더 갈지 약간 불안해 하셨는데 13만 원 내일 차익 실현 어떻습니까? 예,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잘 수익 내시고 알겠습니다. 너무 예. 또 13만 원에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적절하게 예, 예, 대응해 알겠습니다.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SM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엔터주에 대한 관심들이 요즘에 진짜 많으시죠. 그렇죠. 예. 사실 저만 해도 제가 방송하면서 엔터 쪽이 이렇게 쭉쭉 잘 가는 시기는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들 지금 귀를 기울이셨을 텐데 김민주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자, 하이브든 뭐 JYP든 지금 말씀해 주셨던 SM이든 다 같이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가죠.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에서 보겠습니다. 예. 우리 또 단골 중에 한 분이시군요. 절절절. 예. 절파고 예. TV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절절절. 뇌물이에요? 절절절. 우리 넷가론, 최병훈 전문가의 넷가론에 이어서 예. 이건 앵커의 졸졸졸 모두 다 뇌물이에요. 별명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한 명씩 이제. 알겠습니다. 많이 오시면, 예. 자, 절파고 TV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은 이겁니다. 비츠로테크죠. 9,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8% 가지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매수가에 매일 걸어놓고 파는데 체결이 안 되네요. 안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매수가까지는 힘들까요? 손절이 필요할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손실 없이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에고. 그 의지가 느껴지는데 그렇죠. 매수가에서 약간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 오면 진짜 짜증나죠. 알아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비츠로테크입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우리 토비 로봇인가요? 뭐 더 상담 신청이 잘 되신 것 같던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매매의 길이 길고도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이 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실력 좀 갖고 있으시면 기술적인 걸 좀 버리고 일단 시황을 뼈대를 세우고 트렌드를 맞춘 다음에, 그러니까 제 방송 보시면 트렌드 맞춰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트렌드를 맞춘 다음에 기업 내용을 분석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술적인 걸 입히셨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이 비츠로테크가 자회사들이 튼튼합니다. 일단 뭐 항공우주산업 쪽으로 비츠로 스택도 있고 또 자회사 쪽으로 비츠로 셀이 있죠. 1차 전지 쪽이죠. 그러니까 이 실적이 괜찮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자회사가 좀 튼튼하고 여기는 이제 뭐 진공 관련해 가지고 배전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원전 관련 주로도 엮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모멘텀이 다양해요. 그다음에 우주항공으로도 엮이기도 하고요.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은 진입 타점을 좀 보면 기술적인 거를 조금 보시고 사신 흔적이 좀 보이시고요. 지금 기술적인 타점도 별로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흘러내릴 때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기술적인 걸 할 때 결국은 지지라인 구간에서 조금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따라 붙었을 때 결과물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주가 이번에 8,160원이 오늘 지지가 안 되면 다음 라인은 7,700원이 아니고 7,000원일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네, 물론 제 기술적인 노하우긴 하지만 그래서 위에 거래량 매물대도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고 지금 뭐 추세야 아직까지는 유지됩니다만은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지금 구간에서 버텨서 별로 좋을 것 같지 않고요. 7,000원까지 떨어지면 더 고통이 좀 심화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조금 버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뭐 기술적인 분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접근을 해서 매매를 할 거면 손절가 5% 이내로 결정을 짓고 기간도 짧게 3일에서 일주일 안에 승부를 봐야죠. 저는 60일선 이탈 시에 손절 제시하겠습니다. 8,000원 손절가, 반등 목표가는 8,4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비추로테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수가까지 9,100원까지 기다리시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8,400원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 정도에서는 빠져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자, 비추로테크 도와드렸고요. 자, 도움 말씀 주신 김민준 전문가는 여기서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랭킹 주제 CCTV가 많이 설치된 도시 1위와 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서울이 저 안에 있어요. 자, 1위와 2위 어떻습니까? 갑니다. 와, 델리입니다. 인도의 델리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뭐죠? 인도 하이데라바드가 321대일 때도 많다 싶었는데 와, 델리는 1,500대 수준입니다. 저 정도는 돼야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정말 새카만가 봐요. 엄청난 도시인데요? 정말 건물이 아니라 건물이 다 카메라 아닙니까? 와. 네. 저기 뭐예요? 양화대교. 양화대교. 서울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실시간 자료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양화대교 바로 이 토마토 TV 근처네요. 그렇습니다. 네. 차 안 막히니까 집에 갈 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좀 아직 오지 않는 것 같아서 흐려요. 다행이다라는 점 말씀을 네. 드리면서 자, 오늘 랭킹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죠. 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